nice too. I know it's been a while, actually more than a while. 안녕하세요. 배우자 외도 당당하게 말한다. 역풍당당 에피필라 칙칙. 상담계 마스크 묻지마 간디입니다. 마스크요? 마스크에 근데 자신 있으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 바람의 바이러스를 잡아주는 그 마스크. 아 예방까지 해준다. 그래서 제가 그냥 자칭 그렇게 불러봤습니다. 예. 멋있네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를 마스크가 막아주듯이 바람을 막아준다. 그런 개념에서 마스크. 네, 잘 지으셨네요. 신박하지 않으세요? 네. 네, 오늘도 간디님을 모시고 13년 동안 바람 잡는 외길 인생을 살아오신 간디님을 모시고 오늘 주제는 뭐예요? 오늘 주제는 그 연령별 바람의 특징. 예, 이게 바람도 이제 연령별로 이게 좀 달라지더라고. 네네. 예. 알고 계셨어요? 알고 있죠. 예. 저도 나름 어떻게? 준 전문가. 본인 생각할 때는 게다가 뭐. 경험자. 예. 보니까 젊을 때는 예. 근데 이것도 다 사람마다 달라가지고 닝바닝 케바케예요. 그렇죠. 이제 본인 캐릭터마다 다 그렇긴 다르죠. 한데 그래도 예. 통계적으로 인구 통계학적으로 예. 이렇게 접근을 해보면은 예. 뭐 달라지는 게 있겠죠? 어떻게 달라요? 물어보지 마시고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이제 그 옛말에 바람에는 나이 없다. 원래는 뭐지? 원래는 원래 있는 말 같아. 원래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있어. 있는 말 뭐 있어. 말인 것 같아. 예. 뭐 앞에 장사 없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술 앞에 장사 없단가? 예, 하여튼 몰라요. 있어요. 그게 뭐 앞에 뭐 없다는 단어 많이 있는 건데 제가 이거 뭐 13년 동안 정말 수많은 수천 케이스를 보니까 바람 앞엔 정말 그 나이가 없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제가 상담할 때 보면 80대 초반까지 상담을 했으니까 네. 지금도 뭐 60, 70대는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바람은 나이 먹는다고 해서 이게 줄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아내분들이나 이제 생각할 때는 좀 나이 먹으면 좀 나아지겠지.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더라고. 요즘은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요즘은 또 한 번 피는 놈이 계속 핀다라는 또 인식이 또 있으셔가지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바람이 그 정년이 없다고 보면 되는 거지. 예, 직장은 뭐 정년이 있고 그런데 바람은 사실은 정년퇴직하고 나서도 활발하게 피니까. 시간 많아지면 더 피죠. 나이 들면 더 심하더라고. 그렇죠. 이제 뭐 이제 공무원이나 이런 사람들. 애도 다 컸겠다. 뭐 연금 나오고 이런 시간 사람들은. 많겠다. 예, 경제적 여유 있겠다. 나이 들면 더 펴요. 그러니까 문제가 또 뭐냐면 이제 공무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또 연금 나와. 연금을 또 상간녀한테 고스란히 갖다 바치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미쳐버려 진짜 아내분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지난 시절 박봉으로 30년 동안 그냥 밥해 먹여가면서 죽 써서 개주는 거지. 네, 죽 써서 개주는 죽 써서 개주는 게 뭐예요. 상간녀들이 그런 게. 그 나이 많은 남자들, 돈 많은 그러니까. 남자들 냄새 기가 막히게 기가 막히게 맡아가지고, 하지. 네, 기가 막히게 맡아가지고 돈 때문에 착 달라붙어가지고 그러니까. 남자를 그냥 입으로 구워 삶아서 그러니까. 그냥 해가지고 입으로만 구워 삶는 게 아니지 이제 몸으로 구워 구워 삶고 삶고 찜쪄 먹고 예. 그렇게 하는 거지. 예. 그렇죠. 그럼 또 멍청한 남자들은 또 지가 좋아서 그런 줄 알고 해볼래 네. 해가지고 또 질질 싸면서 끌려다닌다고. 그렇죠. 아유 정말. 그래서 답답해요. 근데 이제 이게 또 연령별 특징이 있더라고. 그 일단 20, 30대들은 좀 바람의 패턴이 다양해요. 그러니까 뭐 일반적 바람도 있고 이게 바람의 범주 이제 크게 보면 바람에는 뭐 여러 가지 뭐 성매매 이런 거 다 포함한다고 보면 이제 뭐 성매매 패턴, 네. 뭐 유흥 중독, 그리고 특정 상간녀를 이제 뭐 사귀어가지고 이렇게 바람을 피는. 그래서 바람의 패턴이 좀 다양한 특징을 가져요. 맞네. 아무래도 이렇게 젊은 에너지고 또 이게 네. 친구들 중에 또 총각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울리다 보니까 나이트도 가고 뭐 유흥업소도 다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 상간녀의 그 종류가 많아. 네네. 그래서 대처하기 이제 헷갈려. 이제 복잡한 거죠. 네. 워낙 이게 스펙트럼이 넓은 거지. 그러니까 상간녀 스펙트럼이. 그쵸. 게다가 또 이게 기계 같은 것도 잘 만지고 하니까 뭐 그러니까. 치팅에서도 만나고 위장에, 무슨 이용 위장에 카페 강해. 같은 데서도 만나고 밴드에서도 만나고 뭐 다양한 이용 카페는 아니고 20, 30대들은 그냥 아예 싱글 카페를 가입해요. 뭐 이용 카페 그냥 싱글인 척. 이용 카페에서 이혼남인 척하고 조건하는 그렇죠. 새끼들 되게 많아요. 그러기도 한데 이제 젊은 적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 문제가 뭐냐면 20, 30대 그 바람의 특징은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이 상간녀가 총각인지 아는 경우가 많다고. 소개학도나. 예. 그래가지고 총각인지 알기 때문에 진짜로 총각인지 안 거야. 딱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상간녀 소송을 못 거는 거예요. 그 여자도 그 피해자니까. 여자도 피해자지 일종의. 이거 옛날 같으면은 총각이라고 속이면 혼인빙자간음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네네. 혼인빙자간음죄로 해가지고
그 여자가 이제 남편을 마치 결혼할 것처럼 속여가지고 총각행세하면서 하면은 네네.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없어졌어요. 그거 없어지면 뭐 어떡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니까 아내분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그냥 상간녀 만나가지고 그냥 엎어 놓는 거지. 오케이, 뭐 지금까지는 그랬다 치자. 네. 앞으로는 이제 당신 내가 분명히 얘기했다. 내가 그러면서 결혼 사진도 보여주고 애랑 찍은 사진도 보여주고 해가지고 유부남이다. 이제부터 만약에 만나면 내 법적 조치 들어가고 다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특징이 뭐냐면 네. 그러고 나서도 한 70% 이상은 안 떨어지더라고. 그것도 만나지. 왜냐면 이미 깊어진 거야. 그러니까 물론 그 순간에 싸워. 막 난리치지 여자가 나 속였냐고 뭐 유부남인데 애까지 있었냐고. 그럼 또 이제 남자가 그러지. 남자가 4개월 돼서 붙잡아요. 아직은 정리 중이야. 그렇죠. 이혼할게. 걔가 지금 일부러 저렇게 나한테 복수하려고 저러는 거야. 이혼할게. 그냥 각방 쓴 지 오래됐어. 각방 쓴 지 오래도 아니야. 이제 신혼인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는 이제 사랑해서 한 결혼이 아니었어. 그냥 애정 없이 그냥 애생겨서 얼떨결에 결혼했어. 네. 뭐 중매 결혼했어. 뭐 이런 거죠. 이제 그런 레파토리 그렇게 하는데 뻔한데 사실 안 상대방 끝나. 안 나쁜 놈인 거 알면서 그런다. 안 끝나는 특징이 있고 또 하나 그 20, 30대 바람의 특징은 뻔뻔하고 배째라식이 많아요. 남자가요? 그래서 마음대로 해라. 뭐 이혼하려면 이혼하고 마음대로 해. 이혼 불사도 많고. 우리 집 놈이었잖아요. 미친 새끼가. 그렇죠. 그때 이제 그 칙칙님이 30대 한 초중반 내가 때는 30대 거잖아요. 초반이었고 그러니까. 그 새끼가 중반이었는데 그러니까. 아예 상관님한테 완전 사랑에 빠졌더라고 이 새끼가. 그러니까. 애미애비고 아이고. 애새끼고 뭐 아무것도 안 보여. 직장이고 그럼. 예, 모든 그럼요. 걸 포기하고라도 그년한테 그럼 뭐해 그럼 차였는데. 바람 앞에 나이도 없지만 바람 앞에 부모 자식도 없어요. 바람 나면은 못하고. 헷가닥 돌아. 네, 돌았다. 20, 30대들은 네. 좀 극단적인 경우가 많아요. 그냥 확 돌아버리더라고. 젊은 혈기 때문인가 봐. 성욕. 그렇죠. 이제 성욕까지 동반되고 또 이렇게 아무래도 결혼하고 나서의 첫바람이니까 원래 이게 처음이 짜릿한 거거든. 그럼 이렇게 생각할 거야 아마.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그러니까. 이제야 만났다니.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하니까는 가정이고 뭐고 다 버리고 그러니까. 갈 생각을 하는 거죠. 게다가 음, 앞으로 뭐 앞날도 창창하겠다. 그렇죠, 지가 이거 그렇죠. 직장 잃어도 뭐, 예, 예. 뭐 딴 데 취직하면 되지. 그렇죠. 뭐 이거 재산 좀 잃어도 예. 이혼해가지고 재산 반띵해도 또 그렇죠. 벌어서 내가 집 사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까는 아예 뭐 아무것도 그렇죠. 없어요. 근데 그런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20, 30대 어떤 그 젊은 혈기, 젊은 혈기가 그냥 한도 끝도 없이 빠져들게 하는 거니까. 그네들 다 그걸 잘라야 돼. 그러니까 아내분이 이제 이런 특징을 잘 간파해가지고 20, 30대 같은 경우는 절대 굽히지 마세요. 또 그래가지고 또 상간녀 무지막지하게 쳐내면 또 쉽게 돌아오는 게 또 20, 30대들이더라고. 뻔뻔하니까.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는 게다가 또 바람이라는 거는 원래 초장에 잡는 거거든. 네네. 젊었을 때 확 꺾어 놓으면 향후가 괜찮아요. 근데 네네. 뭐 나이 먹으면 괜찮아지겠지 해가지고 젊었을 때 그냥 넘어가고 하다가 60대, 70대 돼가지고 그때 가서 고통을 호소해가면서 막 그때 되면 얼굴도 썩어요. 평생을 바람폈기 때문에 그치. 제가 한 60대 이상 되시는 분 아내분들 보면은 정말 젊었을 때 굉장히 미인이셨을 것 같고 정말 구김살 없이 좋은 가정에서 잘 자랐을 것 같은 네네. 분인데 많이 배우기도 하고 얼굴에 근심이 얼굴에 그 근심 가득 이거 보면은 이게 사는 게 아니라고. 맞아요. 젊었을 때 완전히 그나마 20, 30대 그나마 젊었을 때는 이게 좀 고칠 수가 있으니까 40대 넘어가면 뇌가 굳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초장에 잡는다는 심정으로 절대 이혼 요구를 하더라도 순간의 감정이라고 생각하고 흔들리지 마시고 총각행세 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상간녀 만나서 경고하시고 네네. 예, 그리고 복합적 바람이기 때문에 좀 헷갈리지만 또 상간녀가 또 두세 명 있는 경우가 많아요. 20, 30대들은. 그쵸. 또 하나 캤다고 자만하지 말고 또 뒤를 캘 필요가 있다. 예, 그게 20, 30대 바람의 특징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40, 50대로 넘어가면 40, 50대는 이혼불사형이 한 50%, 양다리형이 50%, 이게 한 반반으로 갈리더라고. 쪼까 능숙해졌네. 좀 능숙해지면서 좀 쪼까 생각이라는 걸 조금 하네. 그래도. 살아온 정도 있고 집에다가 또 투자한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굳이 이혼까지 내가 왜 가냐. 그냥 양다리로 가도 좋다. 양손에 떡을 쥐는 형국. 네. 그게 많아요. 양다리형이 많아. 40, 50대는. 그 40대 되면 좀 알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마누라랑 그렇죠. 처자식 버리고 나가서 잘 되겠냐. 그렇죠. 주변을 봐도 알 거 아니에요. 이혼남들 어떻게 사는지. 아니 그죠? 이제 그런 마음도 있지만 가장 큰 건 이거지. 이기적인 거예요. 그냥 이기적인 거야. 이기적인 거. 그냥 양손에 떡 쥐고 있겠다 이거야. 안 놓겠다 이거지 하나를. 내가 왜
굳이 이 여자 만나면 내가 왜 상간녀 만나면서 내가 왜 가정까지 깨냐. 왜냐면 하나를 얻기 위해서 하나를 포기하는 게 싫은 거예요. 또 그동안 쌓아온 게 있기 때문에 사회적 평판 이걸 중시해. 40, 50대들은 사회적인 평판과 체면 중시하기 때문에 그냥 무늬만 부부래도 가정을 그냥 그림처럼 이렇게 그냥 소장해 놓는 컨셉. 소장.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나이 먹어가잖아. 나이 먹어가면 똥어 좀 받아줄 마누라 필요하거든. 보험료. 에이씨. 보험료. 그렇지. 에이씨브럴? 에이씨브럴 진짜. 똥어 좀 받는 마누라는 여기다 놓고. 그렇지. 육변기는 바깥에 놓고. 왜냐면 이제 육변기 그 바깥에 이제 그 여자들이랑 혹시 또 헤어지면 돌아올 언덕이 필요하고 그쵸. 또 애들도 그 정도 되면 전초기지 같은 거지. 네, 40, 50대 되면 애들이 이제 고등학생, 대학생 이 정도 좀 되고 이제 애들도 이제 어느 정도 컸고 애들의 그런 시선도 있고 또 애들 그만큼 키워놓으면서 얼만큼 투자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걸 다 날려버려야 된다고. 애들이 뭐 아빠 편을 들겠습니까? 바람나서 이혼하면? 그쵸. 안 된다고. 아빠 편 드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래 있지 간혹이야 그거는 이제 이런 경우에요. 네. 엄마한테 학대받고 자랐거나 두 번째는 이제 아빠가 돈이 굉장히 많어. 능력자. 애들이 그걸 돈 내서 맞지. 초등학생만 되면 돈 내서. 그런 분의 아내분들이 많이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애새끼가 지 아빠 편들고 지 아빠랑 살겠다고 하고 엄마 아빠 그냥 이혼하라고. 그러니까 그게 많이 힘들다. 정말 내 피땀 흘려서 키웠는데 애는 그러니까. 열받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고 또 이혼불사인 경우는 이제 양다리는 그렇게 보통 하고 이혼불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치밀해요. 준비를 하더라고. 이 40, 50대들은 변호사들 미리 다 만나놓고 다 판을 짜고 조용히 가출해. 그런 경우 많아. 파탄 유도하려고 가출해놓고 우리는 이미 파탄 났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 바람 핀 게 들키면 이제 유책 배우자가 되기 때문에 남편이 이혼 소송을 못 걸어도 기각이 되는 건데 집을 나가 일단. 그래놓고 파탄 났다고 우긴단 말이야, 우리는. 네네. 우리는 오랫동안 별거한 것처럼 유도한단 말이야. 그래서 집 나갔을 때는 문자 한 통 보내시라는 얘기예요. 증거 잡고 집 나갔을 때는 아무개 년이랑 바람 나서 유책임을 강조하는 거지. 생활비 끊든 안 끊든 그 얘기는 패스하자고. 바람 나서 일방적으로 가출한 지, 일방적 가출을 강조하시라고. 합의하에 한 별거가 아니야. 별거가 아니야. 일방적 가출한 지 벌써 3개월째다. 들어와라. 나는 가정 지킨다. 또 가정을 지키겠다는 의지 표명. 그렇게 해가지고 보내놓으면 한 줄씩 띡띡. 바람나서 일방적 가출했지. 아내는 가정 지키지. 네. 파탄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쪽에서 이혼 소송 걸어서 이길 수가 없어요. 아내분이 이긴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렇게 보내시라고. 그리고 버티시라고. 네네. 이것도 또한 상간녀 치면서 버티시라는 얘기예요. 양다리든 이혼 불사형이든. 자, 이제 60대 이상. 60대 이상으로 넘어갑시다. 60대 이상의 바람의 특징이 아주 전형적인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이혼불사가 없어. 약간 노년으로 들어가면 개새끼들. 이혼은 절대 안 하려고 그래. 대부분이. 그냥 가정 양다리야 무조건. 네네. 90%가 양다리예요. 근데 두 번째 특징이 있어. 뭔데요? 어지간해서 안 끝나. 죽을 때까지 가려고 그래. 찔겨요. 그래서 노년의 바람이 더 아내분들을 환장하게 하는 바람이 60대 이상의 바람이다. 게다가 그런 새끼들이 젊었을 때 안 폈겠냐고요. 쭉이지 쭉. 쭉 그냥 피면서 여자 갈아치우다가 쭉이지 쭉. 60대 넘어서도 언년한테 꿰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는데. 아니, 그쯤 되면 아내분 제가 이제 상담을 많이 하는데 아내분들이 그래요. 이렇게 계속 그랬다는 거야. 들어보면 계속 그래야지. 30, 40대 때 계속 그랬는데 그냥 옛날 방식 있잖아. 그냥 뭐 잘해줘봐라, 기다려봐라. 그러면 어떻게 철들겠지. 나이 먹으면 어떻게 되겠지. 그래서 계속 기다리다가 이 지경이 된 거야. 네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람에는 나이가 없고 정년이 없어요. 그걸 간과한 거지. 주변 사람들이 자꾸. 그쵸. 주변 사람들이 사실 적이야. 주변 사람들이 더 해. 그리고 사지로 몰아 주변 사람들이. 그리고 아내분들이 착각하는 게 내가 포기하고 그냥 나도 내 인생 즐기면서 살아야지 하면은 특히 30대 젊은 아내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어차피 애 크면 나도 이혼할 거야 이렇게 하면서 나도 신경 안 쓰고 나도 상처받을 거 없고 그럴 거야 이렇게 하는데 씩씩한 척 하는데 절대 못해. 그게 한번 당해봐 죽어요. 아니, 내 속이 썩어 문드러지거든. 60대 이상의 또 특징이 있어. 60대 이상 그 아내분의 특징이 있다. 아내분 입장에서는 절대 이혼 안 하려고 그런다니까, 그분 또한. 네네. 근데 또 포기도 못 하더라고. 그쵸. 그러니까 젊었을 때 뭐 30, 40대 아내분들이 생각할 때는, 뭐 60 넘어서 뭐 조론도 하고 그러는데 뭐 굳이 뭐 연연해 하고, 그때 되면 그냥 따로 살아도 된다 이 생각하지만 안 그래요. 제가 막상 만난 그 아내분들 보면 더 집착하고 더 고통스러워 하더라고.
그래서 여자 마음은 똑같더라고. 가끔 저하고 이렇게 전화 상담하다 보면 전화 상담하다 갑자기 잠깐 끊어야 되는데 상담사님 잠깐 끊어야 됩니다. 왜요? 그랬더니 지금 남편이 지금 나가려고 그러는데 쫓아가야 되는데 그 정도로 네. 졸졸졸 쫓아다닌다니까 남편은. 사는 게 아니라니까. 이거 남편한테 완전 종속된 삶이 되니까. 그러니까 골프장을 가든 어디든 가든 막 졸졸졸 쫓아다니는 24시간. 애들도 다 키웠고 이제 자기 시간 많으니까. 네.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저기가 되는 거죠. 일단 나이가 많다고 해서 절대 이렇게 포기하거나 그렇게 되진 않아요. 맞아요. 예, 그리고 이게 시간이 많이 지나고 이거를 많이 겪었다고 해요. 남편 그러니까. 바람을 많이 겪고 당하고 했다고 해가지고 이게 마음이 둔해지는 게 절대 아니더라고. 무뎌지지 않고 예. 그럴수록 그 상처에 또 상처를 입고 그 화상 입은 데에다 고춧가루 끼얹고 그러니까, 식초 퍼붓고 하는 그렇지, 꼴이랑 그렇지.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질수록 더 상처받고 그렇지, 그렇지. 더 자존감이 무너지고 더 앞날은 캄캄해지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자식들까지 총 동원해서 복합적으로 끊어내야 된다고. 그래서 이 예전에 경우는 그 자식들이랑 멋있는 총, 분 예? 멋있는 분 있었잖아요. 왜 자식들 다 해가지고 자식들이 더 나서가지고 자식들 도움이 그땐 커요. 자식들한테 오픈할 수 있으면 오픈하셔가지고 전방위적으로 상간녀를 쳐야 되고. 특히 돈 있는 남편일수록 그렇죠. 자식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더라고요. 적극적으로 계속 치고 또 치고 또 쳐야 되는 게 이 말년의 바람입니다. 이 말년의 바람이 굉장히 찔겨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리고 솔직히 상관녀도 나이 먹어가지고 잃을 그러니까. 것도 없지 뭐. 그리고- 이 남자 하나 붙잡아가지고 뭐 한몫 단단히 챙겨보려고 그러는데. 그리고 남편 입장에서도 내 인생에서 마지막 여자야. 이 여자 없으면 이제 사라지면 더 이상 여자가 안 나타난다. 네. 이런 절박함 때문에 죽을 때까지 가려고 그런다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거는 가족들 총동원하고 아내분 총동원해서 상간녀 치고 또 치고 그 가족들한테까지도 알려나갈 태세로 가야지만이 그나마 좀 끊어지는 거다. 네네네.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바람을 잡는 원리는 상간녀가 떨어져 나가서 잡히는 거지. 심리학용어로 행동주의예요, 행동주의. 네네. 인지주의 안 통해. 뭐 인지를 하게 이게 이 해악을 알려줘? 이렇게 해서 더 큰일 날 일이 많이 생겨? 어차피 인지가 안 돼요. 네네. 전두엽이 망가진 사람 붙잡고 무슨 실갱이를 합니까? 네. 강제로 정리시키면은 금단 증상을 보이다가 돌아오는 거거든. 물론 상간녀 쳐낼 때는 발광을 하지 눈 뒤집어 깐다니까. 네네. 하지만 결국 상간녀가 떨어져 나가면 몇 달 있으면 서서히 기웃거린단 말이에요. 근데 주변에서는 그러면 큰일 난다 그런단 말이지 자꾸. 그 과정으로 봐야 되는데 발광하는 거를. 그러니까 말년에도 그런 게 필요하다. 네, 그리고 이제 말년의 바람은 또 이게 정서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굉장히 깊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강하게 쳐내야 된다. 하긴 이게 신체 기능 같은 건 좀 떨어지니까 그렇죠. 오히려 정서가 더 강하게 결합되는 상태구나. 그렇죠, 그렇죠. 네. 자, 일단 그렇게 제목이 제목이 뭐였지? 제목이 연령별 바람의 바람의 특징. 특징과 해법. 네, 이걸 이렇게 좀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돌발 질문. 자, 돌발 질문 시간.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60대예요. 네. 솔직히 우리 풍당당 게시판에 어떤 분이 올렸는데 남자 55세 넘으면은 네. 없어야 된대. 네. 쓸모가 없대요. 예. 하여튼 근데 그러니까 남편 새끼가 밖에 나가서 바람도 피고 그러고 지랄하고 다녀요. 네. 상간녀랑. 네. 그 밥이랑 빨래 해줘야 돼요? 아니, 그건 이제 이런 질문도 많이 해요. 밥이랑 빨래 해줘야 되냐, 시댁에 네. 가야 되냐, 명절 때. 그지 그거 시댁에 가야 되냐 밥이랑 빨래 해줘야 아니, 되냐 일단은- 내가 저 새끼를 어떻게 대해야 되냐 자, 바람 피는 거 내가 아는데 바람 피는 거 알고 증거 다 잡았어. 밥이랑 빨래를 증거 해줘야 있냐 되냐. 없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니,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밥이랑 빨래를 안 해줬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됩니까? 시댁에 안 갔다고 해서 한두 번 안 갔다고 해서 뭐 시댁을 2년을 끊는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그게 유책이 하긴 되진 그래. 않아요. 밥도 뭐 평생 안 해준 것도 아니잖아요. 화가 나서 바람 피는 걸 알고 안 해주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걱정이 되는 건 뭐냐면 이게 혹시 법적으로 내가 뭔가 불리해지지 않느냐라는 것 때문인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것도 내가 지어낸 얘기인데 이제 내가 지어낸 걸 다 고백하 내가 모든 거 다 제가 지어낸 얘기인데 지어낸 게 아니라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이게 오랜 경험 속에서 나오는 얘기지 터득해가지고 네네. 한 개의 바람이 한 번 바람 핀 사람이 상대방의 10가지 꼬투리 잡아도 못 이긴다. 법적으로 이런 얘기. 그러니까 내가 바람을 폈어. 근데 상대방이 날 몇 대 때리고 나한테 욕도 하고 밥도 안 해주고 뭐 신문 전화도 안 받고. 신문 전화도 안 받고 막 이런 식으로 뭐 살림도 엉망으로 하고 뭐 네. 술 먹고 널브러지고 이래. 그거 완전 나네. 이거 그렇죠. 여기 얘기지. 네. 아니 뭐 칙칙님은 제가 이혼 소송 기각 직전까지 가가지고 그렇죠. 집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 새끼가 이혼 소장에다가 그 지금 얘기한 거 다 썼다니까요. 밥을 안 그러니까요. 해주고 애들을 막 학대를 하고 또 뭐 그래 그런 거 변태고 섹스 변태고
센스 변태고 어떻게 또 뭐 시부모 뭐 전화도 잘 안 받았고 그러니까. 뭐 그래. 하여간 10가지가 뭐야 100가지 꼬투리 잡아도 응. 못 이겨요. 말도 안 되는 걸 지어내가지고 꼬투리를 싹 잡은 거예요. 근데 그럼 뭐해 나는 그러니까. 상간녀 준 거 하나로 그냥 끝나는 거야. 이기는 경우가 있지. 똑같이 바람펴도 돼. 똑같이. 들키지만 마. 그렇지. 들켜도 돼. 증거만 안 잡히면 돼. 증거. 두 번째, 이제 파탄주의라 그래가지고 네. 파탄주의지. 그래서 정말 합의하에서 장기간 별거 2, 3년 이상. 뭐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네. 뭐 단순히 뭐 밥 안 해주고 그거 뭐 한 1년 안 해줘도 돼. 해주기 싫으면 해주지 마. 시댁 안 가도 돼요. 신경 쓰지 마시라고. 네네. 안 해도 되니까 너무 그런 것 때문에 부담 갖지 마시라고. 다만 이거지, 법적인 걸 떠나서 이제 이런 걱정도 있겠지. 내가 안 해주면 가뜩이나 이 인간이 이렇게 밖으로 도는데 더 그러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어차피 해줘도 돌아요. 상관없어. 해주면 더 돌지. 더 돌아. 밥 든든히 먹고 나가서 돌아. 그치. 제가 그래서 예전에 쓴 책도 있지만 거기에 뭐라고 표현한 게 있냐면 이 베이스 캠프야, 집이. 네. 베이스 캠프가 있어야지 산을 정복할 수 있는 거거든. 그 산이 상간녀야. 중간중간에 조그만 텐트 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텐트라 그러더라고. 그걸 치면서 올라가면서 베이스 캠프가 탄탄한 거기에 식량, 통신 수단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 있다고. 피난처처럼. 네네. 거기서 에너지 얻고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타는 거야. 그래서 올라타는 거지. 상간녀니까. 산은 올라가는 거고 산도 타는 거네. 네. 아, 이게 비슷하네 또 맥락이. 아이고. 어쨌든 그걸 토대로 해서 타는 건데.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많지. 잘해주고 막 밥 열심히 챙겨주고 뭐 그리고 어떤 아내분들은 그러더니 바람 피는 거예요. 어떤 아내분들은 밖에 나가서 풀지 말라고 집에서도 섹스도 열심히 해줘요. 그럼 뭐해? 여기서 하고 저기서도 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말도 있어. 이것도 내가 지어낸 말인데 여자들도 바람 피는 경우가 많은데 여자들은 다 그렇진 않고 여자들은 한 절반 물론 끼 있는 여자가 바람 펴요. 근데 절반 정도는 그래도 뭔가 문제가 있을 때 펴. 네네. 집안의 문제, 뭐 애정이 없다든지, 뭐 남편이 바람 폈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자는. 남편은 이유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도 옛날에 만들어낸 얘기 있다고, 여자는 결핍에 의해서 바람 피고 남자는 충만에 의해서 바람 핀다. 이런 이게 오히려 남편 새끼가 밖으로 돌고 바람을 피면 이 새끼가 신세가 편해가지고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피는구나. 그렇죠. 생각을 해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남편이 바람 피면 내가 잘했구나. 씨발 새끼 이 새끼. 요 자식을 내가 더 결핍하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치. 등 따시고 배부르게 만들었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주변에서는 야, 네가 뭔가 부족해서 마치 그렇게 자책하게 만든다고. 네. 그게 문제라는 얘기. 그동안의 모든 이론이 다 그렇다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 이거 지금 뒤집으려고 제가 묻지마 간디가 나온 거예요. 맞네요. 이거 절대 자책할 필요 없고 13년 전부터 이거 뒤집고 있는 거야 제가. 네네. 지금 이게 효과가 있어요. 이게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고. 맞아요. 상담이 쇄도하고. 네. 자, 그렇습니다. 진짜 들을수록 맞는 말이다. 돌발 질문은 이렇게 또 정리가 되겠습니다. 시원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네. 예. 네, 오늘 얘기 여기까지 하고요. 막 얘기하다 보니까 나도 흥분해가지고 중간에 삐 소리가 많이 날 것 같은데, 막 씨발 새끼니 뭐니. 아예 어지간하면 살리자고. 네. 뭐 이게 제 캐릭터니까요. 네, 캐릭터는 또 살려야 돼요. 예. 네, 여러분 우리 여풍당당 바람치유센터 검색해서 많이 들어와 주시고요. 요즘 카페에 들어오시는 분들 보면은 다 방송 듣고 왔다. 뭐 네이버 검색해서 왔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우리 카페가 점점 커지고 있으니까 너무 신이 나요, 막. 신이 나면 안 되나? 아니, 신나요. 근데 이제 골방에서 혼자 마음앓이를 하시던 분들이 이렇게 공개된 카페에 오셔가지고 서로 글도 쓰고 서로 댓글로 격려도 하고 하면서 이게 긍정 에너지가 막 뿜뿜하니까. 이왕 대처할 거 울면서 대처하는 것보다 알고 해야지. 네. 긍정적으로 대처하고 맞아. 에너지 받아서 대처하는 게 좋은 거니까. 우리는 슬퍼도 다 유머로 이렇게 해학으로 풀잖아요. 저도 그렇고 욕으로 풀고 저는. 그렇죠. 저도 그렇게 유머는 아니에요. 그냥 진실을 얘기하는 것뿐이지. 이 정확한 원리와 이 대처법을 말씀드리는 거죠. 경험하신 분들은 이거 들으면 딱 알아요. 어머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어머 그렇죠. 어쩜 이렇게 잘 알지? 다른 데서는 이렇게 얘기 안 하지. 그냥 참으라 그러고 어떡하냐 그러고 뭐 잘해주라고. 약간 좀 종교적인 메시지 던지고 지금 내려놔라. 왜 내려놓냐고 이거를 해결봐야지. 아니 던져야지. 불나고 전쟁 났는데 내려놔야 되나? 불나고 전쟁 났으면 끄는 게 맞는 거야. 떨쳐 일어나야 돼. 짊어지고 떨쳐 일어나고. 그러고 꺼놓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혼할 건지 말 건지 불난 집 보고 전쟁 난 다음에 요 폐허된 거 보고 내가 고쳐 살 건지 이혼할 건지 그때 가서 결정하자는 얘기예요. 덜컥 결론 내리거나 내려놓지 말자고. 내려놓는다고 답 없어요. 계속 바람 펴. 내려놓으면 더 신나서 바람 펴. 이거 마무리 줘야 되는데 자꾸 얘기가 길어지네. 막 흥분했어 막. 월요일 아침에. 마무리 줍시다. 네, 여러분 여풍당당 바람치유센터 들어와 주시고요. 우리는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